네, 다행히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긴 합니다. 0.82%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1%대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. 현물에서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 담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덜어내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반등이 나와서 좋긴 한데 이게 의미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네.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11월 PCE 지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투심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이 좀 됐었고요.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현재 뭐 0.3, 0.4%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 주말 사이에 특히나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장에 셧다운 우려감들이 일부 좀 이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가 주말에 이러면 해당되는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수급적인 지표에서는 일단 방향성에서는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.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외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이 우리 증시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선별적으로 지난주에 사실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 여기에 대해서 뭐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가 좀 일부 좀 반영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의 어떤 조정 구간으로 좀 접어들면서 지수가 좀 같이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수급 반등을 좀 이뤄내는 측면들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시초에서 뭐 코스피,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종목 수가 현재는 더 많은 점. 다만 이제 외인의 수급 방향성은 선물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감소 요인들, 그다음에 코스피, 코스닥 모두 다 외인의 수급량들이 그렇게 좀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증시 예탁금들이 지난 한 2주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5조 원대 미만에 좀 형성되었었는데 최근에 5조 원대 초반 5조 1천억 원까지 좀 올라갔다는 점은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들은 다소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5조 원대 중후반 이상 내지는 6조 원대에 대한 증시 예탁금 유입이 사실 코스피든 코스닥의 어떤 상방을 좀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은 좀 제한된 수급이고요. 저가 매수를 통해서 일부 반등은 좀 나오고 있지만 종목의 어떤 체감하는 어떤 이 상승폭에 대한 낙수는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제한된 수급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저가 매수가 오늘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 뭐 엄청나게 상승한다라는 느낌이 좀 덜 드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. 코스피가 PBR 0.83배 정도 내려오면 그때마다 늘 반등이 좀 네. 나왔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이 0.8배 깨질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난 전저점이 한 2,360 포인트 요 정도 되는데 여기 이탈하면 여기 바닥 말고 더 지하실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제가 잠깐 좀 볼 텐데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9일 저점이었던 2390선, 이게 12월 9일 저점이었고 이 부분은 정치 리스크 플러스 전반적인 어떤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어떤 하방 요인을 좀 이끌었는데 다만 좀 해당되는 지표가 지난달 8월 달에 저점을 깼던 NK리 트레이드 관련된 어떤 투매 구간이었던 과매도권과는 좀 양상이 좀 다르고 최근 기점으로 보면 11월 기점, 그다음에 지난 기점에서는 8월 기점이 좀 가장 큰 단기적인 어떤 저점 구간인데 최근에 어떤 하락폭들은 기술적으로나 어떤 수급적인 어떤 지표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크게 좀 과매도권에서에 대한 하락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뭐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어떤 흐름들과 좀 대비해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과열권에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최근에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오른 것이 없습니다. 전체적인 어떤 세계 증시의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도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가장 크게 좀 반영된. 그래서 저는 뭐 PBR 0.8배 미만까지 좀 깨질 수 있는 영향들은 대외 이슈라든가 뭐 국내 어떤 특별한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되지 않는다면 여기 미만을 좀 깨는 가능성은 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미국의 이 수급과 조금 이 커플링 될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아쉽게도 사실 우리가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있었어요. 코스피 코스닥이 양매수 전체 한 1조 원대 이 매입 자금이 좀 들어왔던 그런 시점에
애석하게도 국내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쇠퇴됐던 그런 요인들이 좀 일부가 좀 있지만 사실 점진적으로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 될 수 있는 구간은 좀 반드시 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 코스피 또는 뭐 코스닥의 현재 주가 구간들은 굉장히 좀 낮아진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관련된 매력도는 좀 높은 구간이다. 다만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더 외인 수급의 방향성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어쨌든 좀 더 상승하고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외인 수급이 좀 빠르게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현물 시장 들어오는 것도 사실 금액이 그다지 아직까지는 좀 크지는 않습니다. 반도체 투톱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. 사실 칩스법 폐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투톱 모두 다 확정은 좀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. 물론 취임 이후에 꺾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은 좀 받았고요.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지금 금요일에 브로드컴에 HBM 납품한다,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좀 없었습니다. 근데 오늘은 그래도 한 1% 넘게 투톱 모두 상승은 해주고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까지 호재가 나와도 한 1%대 반응이 나오는 걸 만족해야 되는 걸까요? 일단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사유가 약간씩은 좀 달라요. SK하이닉스는 전체적인 어떤 이 매크로 이슈에 관련된 우려감보다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블랙에 관련된 양산이 내년 3분기에서 4분기로 대량 양산이 좀 지연된다는 것은 가뜩이나 이 반도체,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된 이 실적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지금 AI 관련된 수요도 조금 정체되는 것이 아닐까? 공급량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었고 그런데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좀 강조를 좀 드린 바 있었는데 일단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이 커스텀 반도체를 좀 주문해서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.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3사 마이크론도 좋고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의 가장 우호적인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되거든요. 그런데 단기적인 노이즈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관련된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흐름들을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먼저 보조금 정책 받고 나서 아직 칩스포에 관련된 리스크가 일부 좀 남아있던 상황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매파적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조에 관련된 어떤 수급 정책 우려감들이 지수의 어떤 조정에 좀 빌미로 좀 작용되는 동조 수급의 정체로 좀 이어졌는데 이 부분이 주말에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이 마무리를 좀 했다는 것이죠. 다만 이제 26% 정도가 감액이 좀 되면서 이게 인텔처럼 이게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조정의 좀 빌미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해당되는 내용을 봤을 때 오히려 전반적인 투자 금액이 축소됨에 따라서 반도체 보조금에 관련된 지원금도 줄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는 요인이고 오히려 TSMC보다도 더 많은 보조금 지급 비율을 좀 보여줬죠. 12%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인들이 삼성전자의 오늘 좀 일부 수급 유입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칩스법이 타결되면 빠진 만큼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런 기대치가 좀 낮아졌던 부분들은 국내 전반적인 어떤 정치 리스크가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던 그래서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명확하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게요. 투톱은 일단은 그러면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대표님 이제 중간에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는 반도체, 에이직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막 활성화된 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잘 만드는지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잖아요. 그러면 투톱 모아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에이직 관련해서 관련주들 찾아서 그걸 모아가는 게 더 빠를까요?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하다라고 좀 언급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것을 다른 회사가 맡아서 한다는 뜻이에요. 이 부분은 HBM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엔비디아에 집중돼 있던 것이 조금 더 이런 수요처들이 다르게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. 엔비디아가 현재 독주 체제로 구성되고 있는 AI 칩을 브로드컴도 개발하고 마벨 테크놀로지나 뭐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그런 회사들도 만들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. 다만 이제 그 고객사가 인텔과 애플과 인텔이 아니죠. 애플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, 뭐 아마존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구현들은 자체 AI 칩을 좀 개발하는 것들은 이미
1년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. 애플도 자취집 만들겠다,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취집을 좀 구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기에 뭔가 좀 구성이 되기보다 어떤 플랜에 맞춰서 지금 현재 현실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은 AI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다. 엔비디아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이라든가 뭐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그런 어떤 회사들과도 다른 부분에 관한 양산들을 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은 양분화될 수 있는 기대원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소부장주도 같이 동조돼서 실적의 어떤 이 기대 요인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커스텀 반도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뭐 고객사와 좀 협력 관계라든가 오히려 이제 독점 공급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슈들이 향후에 부각이 된다면 선별적으로 약간 실적의 기대 요인 내지는 수급의 양분화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좀 현실화되지 못했어요. 그렇죠. 지금 뭐 우리가 브로드컴에 어떤 기업들이 뭐 독점적으로 뭘 공급한다 그런 것들이 현재 이제 개발 진행 중에 있던 그런 어떤 관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주목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범용 쪽을 만든다 보면 반대로 이제 에이직 랜드는 브로드컴 쪽에서 맞춤형으로 만든다라는 거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HBM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, 만들 수 있는 처가 좀 더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도체 마무리하고요. 이번에 AI 좀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개엄 전까지 AI 소프트웨어 진짜 이야기 많이 했었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많이 부딪히지만 그래도 좀 합의를 볼 수 있는 쪽이 AI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시장 속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네이버랑 카카오를 같이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상단에 자리하고 있고요.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가 또 기회로 봐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네, 일단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도 오늘 이스트 소프트가 좀 강하고요. 마음 AI, SP 소프트 같은 종목들 오늘 소폭의 상승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아까 시총상위 종목들에서는 좀 오늘 약세의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. 네. 일부 부분에서는 오늘 한 2.3%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는데 카카오도 오늘 3%대 좀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들이 사실 AI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주가의 부분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측면들 오늘은 뭐 중소형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좀 강한 것들은 다음 달 초에 다시금 좀 이벤트가 있죠. CES 2025 여기서 관련된 뭐 시장의 화두는 당연히 또 AI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같은 전통적인 어떤 기술의 어떤 고도화 내지는 신규 공개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면서 오늘 좀 반등을 좀 이끌고 있는 형국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2022년도 CES 2023, CES 2023과 24까지 넘어오고 이제 25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들 좀 봤을 때. 향후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되는 어떤 공개 부분들은 약간 기술적인 구현에서 전략을 좀 제시하는 수준이었다라면 지금은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용화가 되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 버전이 좀 공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좀 기술 고도 관점에서 돈을 버는 AI 기업. 그래서 최근에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주가 좀 잘 가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.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앨런 AI 검색 엔진 뭐 앨런 출시를 했고 이번에 뭐 구글이랑 좀 적용을 해서 지금 뭐 화상 AI, 영상 AI 관련된 솔루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공개 기대감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는 오히려 앞으로 기술 고도화는 뭐 개별적인 어떤 이슈화해서 오히려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